네, 여러분 그 서로 옆에 친구들 보세요. 조명 비춰서 너무 이뻐요. 보세요, 이쁘죠?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 별로 안 이뻐요? 내가 제일 이뻐요? 네, 여러분 사진 잘 나올 수 있도록 여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리고 네, 어디야? 맨 마지막. 그래서 김치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KIMCHI 저렇게 지금 우리 이제 한국식 발음에 의하면은 기를 G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 전에 표기가 바뀌기 전에 KIMCHI라고 해서 코덱스에 우리가 식품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김치를 쓰실 때는 KIMCHI라고 영어로 표시를 해주셔야지만 전 세계에서 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 식대로 바꿔서 쓰시면 안 되고요. 저거는 영어 단어로서 김치를 전 세계에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단어다 라는 것을 알아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스시 이런 거 아시죠? 일본 음식, 또 여러 개의 영국 음식, 미국 음식, 뭐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많이 지금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외국 음식들이 많은데 그 음식들이 왜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스며들어 왔는가? 우리가 쉽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가?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외국 사람이라면 김치가 그들에게 갔을 때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피자라든지 뭐 또 그 햄버거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음식들을 지금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음식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 접하고 있는 음식이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김치나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맛있게 생긴 김치가 있는데요. 김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코덱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무역할 때, 아니 어느 나라든지 김치라고 판매를 하려면 원칙이 붉은색의 고춧가루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래 역사 쪽에서 우리가 과거부터 먹어온 것은 저런 형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먹는 김치하고 세계에서 기록되어 가지고 무역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김치는 기본적인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해야 되는 것은 우리 김치는 조금만의 김치가 아니고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반찬이다. 우리가 거의 이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실제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자랑 하나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조금 아까 들으셨지만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가 20회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이기가 또 더 의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에 문을 오픈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를 연구해서 이제 김치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또는 김치가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에 알리려고 만들어졌는데요. 이 김치를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광주에 김치연구소가 있으니까 요번에 여러분 10월 5일 날에서 9일까지 김치축제가 열리게 되면 김치타운하고 김치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를 여러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하고 싶은데 못 가겠다. 그럼 제가 여러분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 모시고 김치연구소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김치를 연구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냐면 김치는 중요한 것이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김치 속에는 유산균이 있어요. 유산균이 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것이 요구르트,
요구르트 여러분 많이 드시죠? 또 치즈도 사실은 그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런 요구르트보다 김치를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산균이 훨씬 더 많은데도 우리는 김치는 김치로만 알았지 김치가 요구르트처럼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거의 많이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를 연구하다 보니까 김치 속에 있는 유산균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 김치 그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치 속에 있는 유산균을 가지고 굉장히 비싼 소재를 만들고 있어요. 약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에 대해서 김치로서 알릴 수도 있지만 김치의 이런 좋은 점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치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미생물들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공학적인 그런 연구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어린이 두뇌 발달에 좋은 그런 식품도 이 김치 속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에서 김치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세계의 5대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 이제 헬스지라는 이제 건강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또는 세계 각 사람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잡지인데요. 거기에서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김치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요 김치가 우리 코덱스의 규격 기준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다 요 KIMCHI가 한국의 김치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국의 김치가 왜 건강식품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죠. 지금 일본에 있는 나또 일본 나또 우리가 먹는 청국장이나 된장하고도 같은 건데 이제 일본에 훨씬 앞서서 나와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본의 헬스지에 나와 있는 나또는요 세계화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또라는 음식은 여러분 된장이나 우리 장류, 청국장 마찬가지지만 외국 사람들이 현재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끈끈하게 실처럼 올라오는 게 몸에는 좋지만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별한 사람은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본의 음식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진 음식이 먼저 나왔어요. 스시, 그 다음에 사시미,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게맛살 있죠? 우리 게맛살이 사실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갔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치가 처음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김치 요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세계에 알려진 식품이 하나인데 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010년도에 고추장이 그냥 고추장으로 등록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고추장은 뭐 핫페퍼, 뭐 페이스트 뭐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고추장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고추장 김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단어 그대로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고추장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추장이라는 식품으로 전 세계에서 알아줘야 되니까. 일본 사람이 고추장을 좋아하는데 그 고추장을 우리 알고 있는 영어를 가지고 핫페퍼 뭐 또는 뭐 레드페퍼 뭐 이런 식으로 쓰시지 마시고 그거는 고추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된장은 소이 페이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많이 썼었기 때문에 고추장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고추장하고 김치입니다. 근데 일본의 나또나 이런 거를 빼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스시, 사시미 또는 수리미 이런 것들이 또 일본의 그런 음식으로서 세계화가 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음식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음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음식이 이렇게 접붙여질 수 있는 것들이 나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치를 홍보하지만 김치의 문화도 같이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르트도 있고요. 보면 거의 다 이제
이제 올리브 오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올리브 오일 못지않게 좋은 기름이 있어요. 쌀내 현미유 있죠? 쌀육류. 그것이 사실은 올리브유 못지않게 좋은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리브유가 몸에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치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는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해서 다듬고 절이고 양념 혼합한 것을 거쳐가지고 만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코덱스의 규정에, 즉 세계인이 알고 있는 김치는 뭐냐 하면요, 절인 배추에 일단 소금에 절입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포함하고 있는 양념이에요. 그러니까 백김치는 이 규정에 말하면 백김치는 김치가 아닙니다. 에 혼합되어 있어서 발효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는 이만큼이고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이 김치는 이만큼인데 그 중에 코덱스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치라고 정의된 규격은 요거 코끼리의 한 점이라 파리가 앉았다가 그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는 한 180여 종에서 200여 종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김치를 우리가 먹고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제한된 부분만 현재 배추김치면서 고춧가루를 넣고 발효된 김치만 김치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이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 규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건 요거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를 굉장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보시고 다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 특히 채소예요. 야채가 아니고 채소, 절인 발효식품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겨울철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목적은 그 조상님들이 생각한 건 아니고 만들어졌는데,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젓갈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음식의 근간이 되는 양념입니다. 된장, 나중에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서 그것은 영양소로서도 좋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수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역사에 보시면 침채, 빈채, 긴채, 김치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렇게 침에서 김으로 바뀌는 거, 딤에서 김으로 바뀌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국어 배울 때 국외음악 배우셨어요? 그렇게 바뀌어지고 저도 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묵은지도 이거고 오이지도 지자고요. 그 다음에 혹시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구지, 부추김치도 정구지, 이것도 지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라는 용어하고 지라는 용어가 똑같은 의미의 거고요. 옛날 고소를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초기에. 즉 소금을 사용한다든지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했나를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되겠다. 채소를 가지고 가공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소금하고 소금에다가 이렇게 이제 같이 곡류를 집어넣어서 놔두게 되면 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소금하고 술하고 그 다음에 술지개미, 요것이 이제 그 술 담고 나서 술 걸른 나머지 찌꺼기 거기다가 담근다든지 또는 간장을 가지고 담근다든지 그 다음에 식초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세계적인 거를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거, 세계 전도를 아까 맞는 것처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먹을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유럽 쪽에 있었던 거, 기후나 토양에 의해서 이런 재료들이, 식품 재료들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것이 무슨 길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크로드. 실크로드는요, 유럽에 있는 배추부터 시작해서 우리 밀,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를 타고서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길도 있어요. 바닷길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또 식품들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데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 이름은 신말식입니다. 이름이 예뻐서 제가 사실은 이름 이야기 처음에 시작하고 보통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내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름이 너무나 옛날 이름이라서. 아마 전 세계에서 신말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김치도 하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추장도 하나밖에 없는데, 고추장과 김치를 이야기한 사람도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마 여러분이 20년 후에 제가 혹시 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제 이름을 보시고, 아, 그분이 내가 우리 한식을 홍보 대사를 하기 위해서 왔더니만 서울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 이야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세계 속에 처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해진 식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이제 양념들이에요. 고추가 어디를 통해서 갔냐 하면은, 고추는요, 여기가 원산지입니다. 고구마도, 옥수수도 여기가 원산지예요. 원산지에서 이렇게 바닷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온 것이 바로 1970년대, 1700년대, 제가 죄송합니다. 1700년대 조선 후기, 중후기쯤입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지금의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김치를 만들고 계신 집이 있으면 어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굉장히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이거 김치 하는 데는요, 사실은 단계마다 과학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상 먹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제 식품을 가지고 지금까지 29년, 30년, 아니 그 전에 이제 대학원 다니고 학부 다닐 때까지 따지게 되면 훨씬 많은 것을 이 먹는 거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먹는 거가 이렇게 라면 끓이는데, 여러분, 라면 끓이는데 라면은 끓이기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라면을 끓이게 하기 위해서, 라면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과학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식품 중에 굉장히 다양한 학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김치예요. 요거를 하나하나만은 연구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 전통적인 그런 김치를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육목학 학문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 김치도 더 좋은 형태로 아마 연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소금에 절여요. 배추를 보시면 배추는 아삭아삭하죠? 요 소금에 절이면 소금을 위에다가 그냥 뿌리기도 하고 소금물에다 담그기도 해요. 소금물에 담갔을 때 배추가 빨리 절여질까요? 아니면 배추에다가 굵은 소금을 많이 뿌렸을 때 빨리 절여질까요? 혹시 아시는 분? 답! 저기 남의 학생 모자 쓴 학생. 두 번째 거. 소금 뿌렸을 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꾸로라고 생각하고, 소금물에 담갔을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 없어. 답이 소금물에 담갔을 때 훨씬 빨리 절여져요. 그것이
과학이다예요. 소금을 뿌려놓으면 소금 때문에 여러분 삼투압 배웠어요? 삼투압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물 겉에다 뿌리면 어떻게 돼? 속 안에서 물이 빠져나오지. 그러면 빠져나오면서 소금물이 되는데 이게 소금이라는 결정체의 분말이 들어가는 것보다 입자로 들어가는 것보다 물속에 이온화되어 있는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김치 하나 먹으면서 김치 속에 있는 과학 이것이 여러분이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여졌어요. 절여졌는데 얼마큼 절여졌는 게 가장 좋은가? 내가 맞췄으면 내가 쌀 100%로 빵 만들거든. 그래서 내가 한두 개를 다 가지고 다녀서 주려고 그랬는데 아쉽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보십시오. 근데 여기다 이제 소금을 절여가지고 일단 양념해서 집어넣는데 요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한반도 이만큼 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전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경험을 하실 거예요. 비가 서울에는 억수같이 오는데 지금 광주에는 폭염이에요. 요만한 땅덩어리에 기후가 그렇게 차이가 나듯이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었지만 그래도 경기 지역, 서울 지역, 개성,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도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들이 다 틀려요. 조리법이 틀려요. 김치 종류가 틀려요. 그것이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농작물이 그 땅에서 잘 자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리법은 그곳에서 많이 나는 양념들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하고도 김치 만드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김치는 바로 문화다예요. 생활 문화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거, A라는 집에 지금 여기 한 100명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100집에서 만든 김치가 다 맛이 다를 거예요. 다르다라고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김치가 최고야, 아니 조가집 김치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김치가 차이가 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차이가 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도 차이가 났고요. 이 지역마다 차이 나는 것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후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이야기할 때는 김치는 김치다 하나, 그게 아니라 김치 속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가지고 겪었던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런 문화적인 요소도 들어있고요. 이런 자연환경에 의한 영향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을 김치로만 보지 말고 김치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김치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에는 훨씬 좋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김치입니다. 이것만 김치가 아니고 요것도 김치고 요것도 김치고 요것도 김치인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펜팔을 하시든지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어요. 파를 넣고 파만 가지고 김치를 담갔을 때 맛이 다르다. 요새 갓김치가 유명한데 갓이 여수에 있는 돌산갓이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된 갓이 아니고요. 있었어요. 안토시아닌이 뭐에 좋으냐? 아마 여러분들 더 많이 알 거예요. 왜 블루베리를 자꾸 먹어야지 머리가 좋아지느냐, 또 심장이 잘 튼튼한가, 또 항산화해서 젊어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김치 속에도 그런 과학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김치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김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가서 오랫동안 놔두는데 어디다 두었느냐에 따라서 김치의 맛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역마다 김치를 담가두는 방법도 다르고 저장해주는 방법도 달랐기 때문에 우리의 김치는 그 향토적인 어떤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김치이기도 하고요. 김치가 좋은 점을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일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수 있어요. 혹시 자료 선생님 저거 김치에 대한 거 나중에 숙제할 때 필요할지 모르니까 혹시 보내주세요. 그럼 굉장히 감칠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지방에서 나오고 있는 젓갈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젓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아미노산들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정말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그런 음식 중에 지금 많이 익숙해졌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조미료잖아요. 조미료가 바로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분리 정지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글루탐산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거 맛있다. 멸치, 다시 했을 때 맛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치 이런 것들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생선을 사용한 그런 음식들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서 아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왜 맛있느냐?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조미료예요. 여러분 미원 미풍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냐? 김치 속에 젓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젓갈 속에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 좋아지는 것 중에 여러분 새우깡에서 들어가 있던 게 뭔지 아세요? 머리 좋아진다. 동원참치. 동원참치에 뭐가 있어요? DHA. DHA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왜 목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여기 있는 사람 말고는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네. 아세요? 네.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이게 앞에서 신나게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반응이 없으면 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내가 주저앉으면 여러분 저를 엎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아온 이 30년 전남대학교 가서 30년도 사실은 정말 뛰다시피 하면서 살았어요. 안기 비싼 김치예요. 재료도. 그리고 이런 김치는 특별한 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워낙 개성에서 만들었던 김치고요. 여기에는 해물이 아주 신선한 해물이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배추김치, 가지도 소박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이 소박이는 알지만 가지 소박이는 모르시죠? 고추도 소박이를 만들어요. 이거 도마토도 소박이를 만듭니다. 도마토 있죠? 도마토 혹시 좋아하시는 분은 도마토로 김치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도마토 김치는 그 약간 파라스럽할 때 파란 비가 많을 때 뜨거운 물에다가 데쳐내면은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똑같이 양념을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한 3일만 두었다가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한번 가서 만들어 보세요. 나 김치 홍보대사 돼서 토마토 김치 만들었어.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치미도 있고요, 미나리도 있고, 갓김치도 있고, 요거는 무 가지고 비늘처럼 만들어지는 거. 반지가 전라도의 대표적인 김치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배추김치처럼 맵지도 않고 이렇게 물김치처럼 싱겁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김치입니다. 전라도 김치는요, 제가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도 사용하고 돼지고기도 사용하고 생선살도 사용을 해요. 김치 담글 때. 그렇게 모든 양념이 저 안 속에 들어가가지고 김치만 먹어도 영양적으로 균형 잡혀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전라도 출신이 아니고 서울에서 83년도 2학기 때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30년 있으면서 제가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연구할 것, 식품에 관해서는 연구할 게 그렇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또 모르겠지만 저가
매력적으로 오늘 느껴져서 전남대학교에 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 식품영양과학부에 오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매스컴 잘 모르시지만 식품 쪽에서는 제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제 이름이 예뻐서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홍보대사 나면서 대학까지 보장받고 대학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오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톳을 가지고도 김치를 만들고요. 해산물을 가지고 해조류를 가지고도 다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전복 가지고도 김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산 가지고도 김치 만들고요. 이제 요번에 저희 그 미산 가지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생치김치는 뭐냐면 꽁고기예요. 꽁고기 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꽁고기는 어디다 썼냐면 만두 만들 때 많이 썼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지만 그렇게 했고요.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간장으로 가지고 만드는 김치입니다. 김치 중에 간장 가지고 만드는 김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아찌 중에 데쳐 가지고 만드는 장아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리법보다 훨씬 더 많은 조리법들을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마다 차이점을 보이는 것들은 그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고 유명한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김치를 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우수성이에요. 김치 우수성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영양적으로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영양소가 풍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말하는 기능성 우리 몸에 좋은 생체 조절 기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쌀풀로 해서 담그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좋은 글루코즈 포도당 머리에 필요한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 하여간 그래서 김치는 좋다. 여러가지 여러분 한번 요거는 아까 사진도 찍던데 여러분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이클 보시면 질병 예방도 있고 항산화 적응도 하고요. 젊어질 수 있어요. 또 항상성 유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생리적인 자정도 그리고 감기 많이 걸리면 김치 먹으면 좋다. 지난번에 뭐죠? 사스가 왔을 때 김치 먹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스에 걸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김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김치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한참 배추가 비쌀 때 배추가 막 동나가지고 그럴 때 있었고요. 김치를 주제로 해가지고 연극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마 여러분 최근에 보셨을 거예요. 요거 아까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저기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이제 김치 좋아한다고 해서 나왔던 거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의 홍보 자료로 쓸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자료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김치버스가 이제 전 세계를 한번 돌고 왔고요. 제2기가 지금 또 만들어져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하고 전국을 순회할 겁니다. 요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특별하게 홍보대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생들인데 학생들도 김치를 알리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어린이를 위한 김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입맛이 바뀌어진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김치를 좀 할 수 있을까. 세계화하기 전에 우리는 어린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김치 좋아하시죠? 네. 김치 좋아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금 식이라는 식품 자체를 세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식계에 세계화는 한식 문화, 우리의 식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식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한식 전체의 틀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어진 것만 먹고 코스별로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상 차림의 음식을 주게 되면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미국에 우리 음식이 좋으니까 먹어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한 가지가 이제 디저트가 있는 문화가 외국 문화죠. 음식 문화가.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즐기는 것이 외국의 식탁인데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도 거의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식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바로 그 뒤에 벽에 일본 지도를 붙여놨는데 흥분하지 않으시고 나오신 것이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복하신 마음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지도를 세계 지도로 붙이고 우리나라 지도를 붙이고 독도를 알리는 것이 저는 우리의 한식 문화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서 알려가지고 늘어놓고 먹어보라 그리고 사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음식 문화는 세계화되기가 어렵고요. 바로 그렇게 스며들어가듯이 우리가 같이 즐기고 같이 오면서 먹어가면서 같이 이야기해가면서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음식의 상차림도 우리가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역사 속에서 이 음식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문화를 함께 세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도. 그래서 여러분 김치를 요거는 김치입니다. 요거를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먹어왔고 이 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런 것들도 함께 여러분의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한 10년 후쯤 되면 여러분 아까 겨자씨를 꺼내볼 쯤 되면 아마 많은 나라의 이 한식이라는 거 외국에 가서 디저트를 봤더니 우리 한과가 약과가 거기에 나오더라. 제가 그거 할 거거든요. 여러분 10년 후까지 갈지 그 10년 전에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제 1차적인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에서 먹는 빵도 쌀로 만들어서 공급하자라는 거고 일본의 우동도 쌀로 만들어서 공급하자. 그래서 그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홍보만 하면 되는데 김을 우리가 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어로는 네이버라고 하거든요. LAVER이라고 하는데 일본 이름을 그대로 쓰면 일본에서는 놀이라고 해요. NORI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안에 놀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식을 홍보하는데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썼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하실 때도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치는 김치 KIMCHI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문화 속에서 찾아서 문화로 이야기하는 그런 한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미국인이 개발한 김치 요리입니다. 이게 타코인데요. 이 타코 안에 김치와 불고기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누가 개발했느냐? 미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이것이 저는 김치의 세계화의 한 방향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서 만든 김치떡. 핫떡이 아니고 김치떡이라고 팔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밥상에 지금 재료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김치가 고춧가루 때문에 지금 좀 나와있지만 밥하고 김치만이 사실은 지금 거의 우리의 국산 원료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정에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의 음식을, 우리의 김치를, 우리의 한식을 세계화 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식은 그 자체보다 우리 생활로부터 풍기는 한식 문화가
세계인과 융합되어 한식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공손히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김치를 세계로 우리가 대한민국 날리신 분 없죠? 네, 이거 나중에 비행기 날리신 거 서로 다른 대사의 비행기를 주어서 거기 있는 다른 대사의 꿈을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올리는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 잘 날려서 나중에 주워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연습 안 하고 할게요. 네, 네, 거기서요. 네. 네, 그리고 옆에 남자분 여기 옆부터 갈게요. 여자분이 앞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앞에 큰 남학생들 있어서. 네, 뒤에 여자분, 네, 남자분 조금만 숙여주실게요. 여기. 티셔츠 네. 입은 여자분 뒤로 가는 게 어때요? 그리고 뒷분하고 자리를 바꾸시면 할게요. 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 실전이니까 더 크게 해야 돼요. 네, 김치를 세계로 우리가 대한민국. 네, 들어갈 때 다 주워서 가세요. 그리고 프로에게 박수. 네. 네, 들어가실 때 비행기 하나씩 주워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행기에 꿈이 안 적혀있다 하시면 본인의 꿈을 적어주세요. 이건 나중에 미션이랑 연결이 되니까 하나씩 꼭 주워가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지금부터 주워가지고 한번 10분간 쉬는 시간 가질게요.